블루투스 헤드폰이 250만원이라는데 이거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여러분, 블루투스 헤드폰 음질이 유선과 많이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 블루투스와 유선의 차이는 얼마나 좁아졌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T 플러스 A 솔리테어 T를 들어보신다면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솔리테어 T가 예전에는 끝판왕이었는데 이제는 가격적으로 끝판왕은 아니에요. 심지어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리뷰를 통해 제품 할인을 엄청나게 받아왔습니다. 솔리테어 T 리뷰에서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운드를 어떻게 튜닝하는지, 그리고 과연 블루투스 사운드가 유선을 얼마나 따라잡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T 플러스 A 솔리테어는 블랙 색상이 있고 최근에 꼬냑 화이트 색상이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꼬냑 화이트 색상이 상당히 예쁘네요. 참고로 T 플러스 A는 독일 회사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론과 응용이라는 의미예요. 한국어로 하면 이응 플러스 이응이네요. 상당히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이 솔리테어 T가 가장 저렴한 입문용 헤드폰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공학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눈에 보이는 실버는 모두 금속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두툼하게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게는 326g으로 들었을 때 무게는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폴딩과 스위블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 솔리테어 T 25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헤드폰이죠. 과연 판매가는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재비가 있죠. 부품 단가가 있는데 이 부품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공임이 추가됩니다. 그럼 다르게 설명해서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 제품 출고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 관리 기준, 공차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러프하면 공임은 많이 낮아지고 이 관리 기준이 좁아지면 공임은 올라가죠. 그리고 T 플러스 A 같은 경우 하이엔드로 제작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작업자가 만드는지 인건비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 출고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헤드폰을 보면 왼쪽에 전원 슬라이드가 있고요, 오른쪽에 블루투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모드 스위치와 디지털 어시스턴트 스위치가 있고요,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도 불빛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하얀색이고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불빛은 연결된 코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은 SBC, 하얀색은 AAC, 빨간색은 aptX, 노란색은 aptX HD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우징 터치로 컨트롤이 됩니다. 한 번 터치는 재생 정지, 위 아래는 볼륨 조절, 왼쪽 오른쪽은 곡 탐색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보통 여기 모드 버튼으로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솔리테어 T는 모드에서 선택이 안 되고 오른쪽 하우징에 작은 원이 하나 있죠. 이걸 터치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트랜스페어런시 모드가 되고 두 번 터치하면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음악을 듣고 있다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음악 볼륨이 줄어듭니다. 제가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요다도 없고 이 하우징도 크지 않고요. 머리 쪽으로 무게가 조금 느껴지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솔리테어 T는 사용할 수 있는 연결 방식과 모드가 꽤 많습니다. 일단 여기 단자는 2.5mm 사극 단자가 있고 C타입 단자가 있어요. 왼쪽에 전원 슬라이드가 있는데 오른쪽에 블루투스 전원이 따로 있어요. 신기하죠? 최근 출시하는 블루투스 헤드폰의 경우 유선을 연결하더라도 전원을 켜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선 단자는 없고 C타입 단자만 있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저가로 가면 유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유선 사운드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죠. 보통 이 중급기나 고급기에서 유선 연결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유선 연결했을 때에도 전원을 켜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막아놓은 이유는 바로 만들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든 헤드폰의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은 DSP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보면 유선과 블루투스 사운드가 많이 다르죠. 이 파란색 그래프 상태를 하드웨어 튜닝을 통해서 빨간색 그래프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발 비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DSP에서 EQ만 잘 만지면 하루 이틀만 해도 개선이 가능해요. 그리고 유선이라고 하더라도 헤드폰 내부 DSP를 거치면 사운드를 빨간색처럼 브랜드가 추구하는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연결하고 전원을 끄면 이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껐을 때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보통 이 블루투스 헤드폰은 편하게 듣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개발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헤드폰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T 플러스 A는 하이엔드 회사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다른가 봐요. 하이엔드 회사답게 최고의 사운드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드웨어 성능부터 최고로 만드는 회사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기본적 유선 연결했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헤드폰이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들어도 소리 좋은 헤드폰을 만드는 것이 목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가격에 개발 비용이 많이 녹아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유선과 블루투스 얼마나 비슷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측정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 블루투스고 빨간색이 유선 연결입니다. 물론 전원은 끈 상태예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른 부분이 눈에 띄네요. 여기 4kHz와 6kHz 고역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블루투스 쪽이 더 회사가 의도한 사운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선 상태로만 T 플러스 A가 의도한 사운드를 최대한 맞춰놨는데 DSP를 사용하게 되면 EQ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다듬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선 연결 후 전원을 켜보면 패턴은 블루투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선의 특징은 거의 없어지고 블루투스와 비슷해졌죠. 그리고 HQ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ANC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모드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 ANC 모드만 밸런스가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T 플러스 A가 원하는 건 최고의 사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ANC 모드는 정말 시끄러운 곳에서 어쩔 수 없이 ANC 모드를 사용할 때 그래도 가장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블루투스가 의도한 사운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블루투스 연결 또는 HQ 모드가 가장 좋은 사운드일까요? 여기서 유선과 블루투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를 다시 보면 전원끈 유선 연결만 고음이 조금 튀고 전원을 켠 상태와 블루투스는 고음이 다듬어져 있는 걸로 보아 실제로 T 플러스 A가 의도한 건 블루투스 사운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블루투스로 듣는 사운드가 가장 좋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블루투스와 유선 연결을 살펴볼게요. 유선은 소스에서 DAC를 거치고 앰프를 거치고 앰프에서 증폭된 사운드를 헤드폰에서 드라이버가 소리를 재생해 줍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경우는 소스에서 블루투스 신호로 전송이 되고 블루투스 칩에서 DSP, DAC, 앰프를 거쳐 헤드폰에서 소리를 재생합니다. 여기에서 블루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앰프 출력이에요. 이 블루투스 칩은 효율을 위해서 출력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솔리드테어 T에는 42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는데 블루투스 칩으로 볼륨 확보는 가능하지만 구동이 원활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블루투스와 유선 사운드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단언하는데 앰프 때문에 블루투스는 유선의 사운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솔리테어 T로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A는 블루투스의 한계를 깨기 위해 솔리테어 T에 한 가지 기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여기 블루투스 칩에서 DAC 기능과 앰프 기능을 담당해줄 고음질 DAC를 탑재합니다. 바로 ES4, ES9218 덱이죠. 블루투스 칩에서 부족한 덱 성능과 앰프 기능을 별도의 칩을 추가해서 드라이버 구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HQ 모드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잃는 것도 있죠. 바로 구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블루투스 헤드폰 구동 시간 충분하니까 이거 조금 줄이더라도 출력을 높이면 좋겠다고 했죠. 솔리티어는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이 블루투스로도 조금 더 명료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여기 측정 데이터를 보면 패시브와 HQ 모드 그래프 차이는 거의 나지 않죠. 하지만 동일한 볼륨에서 레벨이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이건 구동이 좋아진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Q 모드 사운드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HQ 모드와 유선 사운드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건 HQ 모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DAC나 앰프가 없이 예전 스마트폰에 이어폰 단자 있잖아요. 예전 스마트폰 이어폰 단자에 직결하면 HQ 모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 좋은 DAP나 힘 좋은 앰프를 연결한다면 그 차이는 정말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유선 사운드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는 정말 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솔리티어 T는 유선 사운드를 가장 좋게 만든 헤드폰이고, 편의 기능으로 유선에 근접한 무선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만든 헤드폰입니다. 이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솔리티어 T에는 고음질 코덱이 aptX HD밖에 없습니다. 내장된 퀄컴 칩이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는데 아마 업데이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ptX 어댑티브 코덱보다 좋은 사운드가 HQ 모드거든요. 그래도 aptX HD를 지원하는데 이 aptX HD 코덱이 안드로이드에 무료로 풀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에 aptX HD 코덱을 딱 넣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절대 안 넣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솔리티어 T에서 가장 추천하는 모드는 유선으로 4.3mm 밸런스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이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좋은 앰프를 연결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댐핑이라고 하죠. 밀폐형 헤드폰은 하우징 울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지저분한 저음 사운드가 있는데, 솔리티어 T는 밀폐형인데도 불구하고 하우징 울림이 없이 드라이버가 다 컨트롤하는 듯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 드라이버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버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로우 데이터를 보여드렸고요. 올리브 웰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 패턴으로만 보면 V형 사운드로 보입니다. 저음이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다른 헤드폰과 비교하면 이런 패턴에서는 조금은 풍부한 사운드, 풍부한 저음 사운드가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이내믹 드라이버 컨트롤이 좋아서 그런지 체감적인 양감은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저음이 잘 나오지만 이 풍부한 양감은 아니에요. 다이나믹인데 조금은 BA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잔향감이 없는 사운드이긴 해요. 그래서 솔리티어 T만 들으면 약간은 메마른 소리에 뭐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저음에 잔향이 없어서 상당히 모니터링적인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마크 레빈슨 넘버 5909를 딱 비교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 넘버 5909가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진짜 프렛한 사운드를 가진 헤드폰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리티어 T하고 비교해서 들으니까 왜 저음이 봉봉되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스테이징도 좁고 내가 왜 이걸 좋다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이거 역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니터링 사운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플래그십 헤드폰이 있는 B&O나 B&W 같은 경우 사운드 덩치가 좀 크고 굉장히 매끈한, 약간 음악을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이 고역도 너무 기본 음만 들려줘서 살짝 심심함이 있어요. 고역 레벨이 조금만 더 높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이즈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스테이징과 정의감을 만들어주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T 플러스 A가 독보적인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추천한 건 유선 사운드 중에서 전원 끄고 듣는 것이 정말 좋고요. 유선 연결에 전원 켜고 HQ 모드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케이블로 연결한 HQ 모드 사운드가 좋은데 이거는 충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모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연히 블루투스 모드면서 HQ 모드가 사운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내 시끄러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ANC 켠 사운드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솔리티어 T에서 ANC 기능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비스 개념이죠. 그런데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자, 측정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패시브, 파란색 그래프죠. 패시브가 꽤 넓은 대역에서 노이즈를 차단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질적인 ANC 영역은 여기인데 상당히 좋은 성능입니다. 최대 마이너스 35dB이 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체감되는 성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트랜스페런스 모드가 구형 칩셋에서 낼 수 있는 성능으로 보여져요. 어차피 음악 듣다가 잠깐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모드라서 사용상 큰 문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AI 성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에서 딜레이만 추가로 보자면 아이폰 기본 223ms, 갤럭시 기본 205ms,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31ms, 갤럭시에서 29ms입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죠. 영상 보기에도 꽤 좋은 헤드폰입니다. 네, 오늘 T 플러스 A에서 출시한 솔리티어 T를 살펴봤습니다. 리뷰가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과는 다르죠. 제가 보기에 솔리티어 T 기본은
유선 헤드폰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좋은 드라이버를 탑재한 유선 밀폐형 헤드폰이고요. 추가 편의 기능으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헤드폰이에요. 제조사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 리뷰도 유선 헤드폰처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좋은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그래서 소개가 늦은 만큼 큰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꼬냑 화이트가 예쁘게 나와서 컬러 재고가 빨리 소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도 상당히 예쁘죠?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